요 며칠 사이에 가장 핫했던 키워드를 꼽으라면 바로 인지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지세, 가산세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고객분들 전화가 많이 왔고요. 그리고 부동산 소장님께서도 이걸 알고 있냐,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러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제 내용을 파악하고 이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논란은 인지세, 가산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였고, 8월 24일부로 일단락되었기에 지금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걸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세 논란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인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아마 부동산 등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인지세가 뭔지 단번에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인지세는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상의 권리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 계약서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 내야 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지세에 대해서 어떻게들 알고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등기 칠 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법무사가 이 금액 내셔야 됩니다라고 알려줘서 아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과거에 부동산도 하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지만 등기 칠 때 내야 되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칙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인지세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세법은 제1조 납세 의무입니다.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세 의무를 보면은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고요. 언제 내야 되냐?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계약서 쓸 때 내야 되는 세금이 인지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칠 때가 아니라는 거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보통 전매 거래 시에는 매수자가 이제 전매 계약을 하는 거고 이제 나중에 등기 칠 때 납부를 하는 게 이게 인지세였습니다. 하지만 인지세법을 보면은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매수자가 내라고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매도자가 낼 수도 있고 연대해서 납부하니까 반반씩 부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인지세법에는 연대하여 납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정의에서 보듯이 계약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서 작성하는 사람이 알아서 연대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인지세인 겁니다. 제3조 과세 문서 및 세액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걸 봐야 됩니다. 문의 주신 분들도 이건 주택,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건지 지식산업센터는 해당이 없는 건지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일단은 부동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부동산 계약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수입인지 가격은 이제 거래 금액에 따라서 나뉘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예로 들면 1억 이하는 없죠. 그래서 10억 이하냐, 10억 초과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금액이 1억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가 15만 원이고요. 그리고 계약 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만 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인지세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아마 국세청 직원들도 알까 싶은데 일단은 요 내용이 인지세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인지세법을 보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보통 등기 시에 내기 때문에 계약 시에 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지세 미납 가산세라고도 있습니다. 인지세를 안 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게 2021년 1월 이제 올해 법이 개정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인지세 미납부 시 가산세 300%가 부과가 됩니다. 가산세 300%면 굉장히 높게 느껴집니다. 실제 10억 이하의 금액을 했을 경우 인지세 1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지세를 계약할 때 안 내면 원칙적으로는 가산세 300%를 적용해서 60만 원을 내도록 돼 있는 거죠. 15만 원 안 냈다고 60만 원을 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가산세였습니다. 근데 2021년 1월에 법이 개정된 거는 인지세 미납부 시 이건 무조건 300%가 아니라 미납 기간별로 지연세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미납 기간은 이제 계약 시점으로부터 계산이 되겠습니다.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분양 계약일이 될 거고요. 전매하는 경우에는 명의 변경 승인일이 되겠습니다. 3개월 내에는 가산세가 100%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내에는 가산세가 200%가 적용이 되겠고요. 6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00%의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 내용 아마 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지세 자체를 등기 칠 때 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 가산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죠. 하지만 계약 시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었고, 계약 시에 납부를 안 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등기 시에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납부하는 게 이제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뭐 다들 뭐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정상인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무도 인지세를 납부하면서도 뭘 인지세가 15만 원이나 해, 35만 원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내가 법을 어겼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사람이 인지세를 납부하는 게 이제 관행처럼 이어왔던 거고, 당연히 이 부분은 뭐 고객도 모르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분양자한테 안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궁금한 건 국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 이것도 진짜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논란이 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이제 아파트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300%의 가산세가 적용된 거죠. 나는 인지세 15만 원 내야 될 게 60만 원이 부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해서 국민청원을 하고 이제 그제서야 이걸 내가 내야 되느냐, 이제 분양하는 시행사, 시공사 측에서 안내를 안 받았다, 이쪽에서 내야 되느냐, 누가 내느냐, 이제 국세청이랑 이제 뭐 이제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죠. 이게 요 며칠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아파트 분양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분양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된 거죠. 이걸 해결하고자 이제 국세청과 관련자들이 이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24일입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주택협회 등이 국세청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별의별 협회가 다 있네요. 지식산업센터 분양협회도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아무튼 뭐 이런 사람들이 국세청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담한 결과는 기존 계약건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아무도 몰랐던 이 인지세,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부과하지 않겠다, 그냥 납부 정상적으로 해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는 인지세 납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납부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할 때는 앞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나 뭐 분양 계약서 등에 기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분양자는 계약 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인지세 부담 주체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인지세 누가 낼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건데요. 인지세 납부는 인지세법에 나와 있듯이 연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 시에 뭐 매도자가 낼 건지, 매수자가 낼 건지, 뭐 반반씩 낼 건지, 이건 이제 앞으로 계약할 때 이제 협의 사항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슈를 원하지 않으니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문의를 하거나 뭐 이건 왈가왈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인지세, 가산세 부분은 인지세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국세청 면담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이제 가산세 미부과에 대해서 저희는 앞으로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국세청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는 없기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뭐 관행대로 지금까지 했던 대로 분양 받으신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수분양자, 이제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납부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분양 받으시는 분들, 뭐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할 거 없이 부동산을 이제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계약하고 나서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전자수입인지.kr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고요. 오프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면 용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좀 이따 전자수입인지는 온라인으로 안내해 드릴 텐데,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표시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몇 건인지 건수 입력하시면 되겠고, 뭐 10억 이하면은 15만 원, 10억 초과면 35만 원 제출해서 이제 납부하시면 이제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그래서 이걸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전자수입인지.kr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하시고 구매를 누르고 비회원 서비스로 들어가서 인지세 납부,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 건수 확인, 테스트 출력을 하고 나서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서 분양계약서와 함께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전자수입인지.kr 들어가서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 인지를 클릭하라 그랬습니다. 종이 문서용이에요. 종이 문서용. 그리고 구매. 그리고 로그인 해야 되는데 회원 가입하는데 귀찮으니까 비회원 서비스. 뭐 많은데 그냥 여기 체크하시면 다 동의됩니다. 동의 확인. 비회원 로그인이 성공하였습니다. 확인. 다시 구매. 납부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 과세 문서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맨 위에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입니다. 금액은 내가 산 금액이 10억 이하면 15만원, 10억 초과면 35만원입니다. 뭐 15만원으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몇 건이냐? 나는 한 건 샀다. 합계 금액이 15만원으로 나옵니다. 확인. 뭐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최종 결제 전 프린터 출력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출력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프린터로 출력하는 게 단 1회, 단 한 번밖에 출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린터가 정상으로 나오는지, 연결이 문제는 없는지 이걸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출력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눌러서 뭐 입력하시고 납부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출력하면 이렇게 대한민국 정보 수입 인지라 그래서 이런 문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를 계약서랑 같이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이제 등기 칠 때 법무사한테 계약서랑 같이 이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인지세와 관련해서는 나는 아무런 것도 잘못한 게 없는, 가산세니 뭐니 아무런 나는 연관이 없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었는데 정말 짧고 굵게 이슈가 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굳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알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